현대 원자 모형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앞에서는 이제 수소는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이 완벽했는데,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원자 원자에서는,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에서는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헬륨만 하더라도 이제 선 스펙트럼이 정말 복잡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물로 이제 나온 것이 현대 원자 모형인데, 전자라는 거는 입자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양자역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에 전자가 있을 만한 곳을 확률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대신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이 어디인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제 수소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와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현대 원자 모형과 오비탈 볼게요. 오비탈이라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률로서 나타내는 것, 확률로 이제 분포로 나타내는 것을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2가지가 있는데요. 점 밀도 그림이라고 해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을 점의 밀도로 나타냅니다. 그럼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은 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경계가 뭔가 뚜렷하지가 않죠. 어쨌든 이 안에 어딘가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제 2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는 경계면 그림인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면 바깥에서 존재할 가능성은 10%, 그 다음에 경계선 안쪽에 있을 가능성은 90%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자가 저 공간 안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률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비탈의 결정으로 가보면,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4가지로 나타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양자수 N,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2번째 방위양자수 혹은 부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음 3번째 자기양자수, 4번째 스핀 자기양자수, 이렇게 4가지를 숫자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라든지 이제 계산상 숫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계산상의 숫자를 위해서 이제 임의로 이제 만들어 놓은 숫자 체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자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자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주양자수 N이 있어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보어의 이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순으로 가는 것을 첫 번째는 N은 1, 두 번째는 N은 2, 세 번째는 N은 3, 네 번째는 N은 4,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전자 껍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양자수이고요. 다음 2번째로는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S 모양, P, D, F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자, 모양 같은 경우는
s 오비탈은 구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축을 따라서 이제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를 나타내는 것, 이게 부양자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숫자는 무조건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1,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2, f 오비탈은 3,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넘버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서는 0인 오비탈, 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이걸 표현을 할 때는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다 라는 뜻으로 1s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s는 0이고 p는 1이니까, 자, 그래서 이 0을 가지는 e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껍질에서는 0, 1, 2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껍질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첫 번째는 한 가지가 존재하고, 그럼 네 번째 껍질에는 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0, 1, 2, 3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오비탈의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S오비탈은 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공 모양입니다.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가 없어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똑같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자껍질은 S부터 무조건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껍질에 한 개씩 존재하고요. 1s, 2s, 3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주양자수가 커지면은 오비탈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p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라고 했죠. 아령 모양이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아령 모양이니까 거리와 방향에 따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달라집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양자수가 2인 껍질부터 p 오비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서도 이제 0, 1, 2에서 1인 이제 부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얘도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양자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L이 1이다 라고 한다면 ML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L이 2다 라고 한다면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L이 3이면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L은 0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S오비탈은 방향이 없다라는 뜻이고, L이 1인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세 방향이 있다라는 뜻이고, D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양자수이고요. 자, P오비탈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있는 게 있고, Y축을 따라서 있는 게 있고, Z축을 따라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하나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X축, Y축, Z축 방향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뭐 뒤집혀 있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 개를 그냥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떤 거를 마이너스 1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하나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가 함께 세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을 해줍니다. 스핀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돌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애가 오비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는 최대 2개까지만 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똑같더라도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전자가 이제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스핀 양자수 그림 나와 있죠.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다른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오비탈을 그냥 네모 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로 이제 회전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에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를 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서는 방위 양자수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어요. 1s밖에 없습니다. 자기 양자수 빵이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오비탈당 전자는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s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지만 p 오비탈은 3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에 있고 하나가 있고 3개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오비탈이 있죠. 각 오비탈에는 2개씩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 8개가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 있고 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p 오비탈은 3개가 있는데 또 d 오비탈은 5개가 있는데 총 9개 오비탈이 있죠. 그리고 전자는 총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각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2이고 그 다음에 l이 1이고 그 다음에 뭐 ml이 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에 이제 방향은 마이너스 1은 XYZ 중에 하나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전자 한 개를 뜻한다 라고 이렇게 숫자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비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껍질만 보시면 됩니다.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 2s, 2p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4s, 4p, 4d, 4f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사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찾아서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냥 이제 껍질에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는 1s 전자가 먼저 채워지고요. 2s, 2p인데 3s하고 3p 그 다음 중요한 게 4s가 먼저 들어옵니다. 4s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4s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 그 다음 4p, 5s 뒤에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s가 먼저 온다라는 거까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비탈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축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공간상에 있어요. 처음에는 S 오비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두 개가 채워지죠. 수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만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죠. 자, 그러면 1s는 이제 전자 두 개 다 찼으니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껍질에 2s 오비탈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2s 오비탈, 자,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다 채웠고 2s 오비탈에 한 개를 채우면 이제 리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채울 수 있죠. 자, 1s에 두 개, 2s에 두 개를 채우게 되면 베릴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S 오비탈을 다 채웠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오비탈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1S 두 개, 2S 두 개, 2P에 하나가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1S 두 개, 2S 두 개, 2P 두 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채워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네온이 되는 거예요. 네온은 1s 다 채웠고 2s 다 채우고 2p에 6개를 채우는 상황.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3s로 들어가면은 3s는 또 이렇게 크게 s 오비탈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아령 모양, 아령 모양, 아령 모양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게 또 다 채워지면 이제 아르곤이 됩니다. 아르곤은 1s 다 채웠고 2s 채우고 2p 6개, 3s 2개 채우고 3p 6개 채우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P까지 끝났기 때문에 원래는 3D가 와야 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3P 다음에는 4S가 먼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S, 네 번째 껍질에 커다란 이제 S 오비탈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두 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비탈의 모양이 어떻게 전자 배치와 연계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모양 안에 있는 곳에 전자가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죠. 안쪽부터 해서 전자가 오밀조밀하게 있을 것이다. 이 영역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